네, 김주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이슈는 이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박영식 시사평론가 두 분 함께 하시고요.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 목소리는 김민하 평론가, 두 번째는 박영식 평론가였습니다. 비슷한가요, 저희 둘이? 구분이 안 가서 못 알아들으실까봐. 네. 제가 김민하입니다. 네. 제가 박영식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로 첫 게스트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민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복장이 특별합니다. 네, 오늘 개원식이 있었고요. 네. 개원식 복장을 한복으로 하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복들 입고 왔고 저는 그 한복을 입고 오자는 제안자가 저희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님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어떤 한복이면 되냐? 네. 아무 한복이면 된다. 네. 개량 한복도 되냐? 생활 한복도 되냐? 물론 된다. 좀 평상시 입고 있던 거 그냥 입고 왔거든요. 보통 결혼식 때 입고 안 입으신 그 한복을 가져오셨을 텐데. 그런 한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식을 안 했고요. 네, 혼인신고만 해가지고. 네, 맞아요. 특별히 따로 안 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근데 그런 개량 한복은 혼자 그러면 저하고 네. 장경태 의원만 이렇게 개량 한복 입고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로 돌쇠가 누구냐, 마랑새가 누구냐. 유일한 그 돌쇠이신 줄 알았는데 네. 장경태 의원도 또 그런 맞습니다. 의상을 입고 서로 오셨네요. 튀려고 노력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 네. 사실 둘 다 여쭤본 거예요. 네. 그래서 평상시 입고 있던 게 있으면 그냥 편하게 입고 오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거고 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평상시 입던 옷을 그냥 입고 왔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입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 이제 갓을 쓰고 오신 분들 있죠. 모경종 의원이 갓 쓰고 모경종, 오셨고 김병주 의원님. 네. 약간 K-팝 데몬 헌터스를 약간 염두에 둔. 그렇죠. 특히 모경주 의원님은 옷 자체를 검은색을 입고 오셨어요. 아하. 완전히 그 사자 보이죠. 그러면 네. 박주민 의원님 보시기에 오늘의 스타일리스트는 모경종 의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깜짝 놀랐죠. 네. 갖가지 쓰고 다니. 정말. 박주민 의원이 평소에 이제 양복 입으셨을 때는 네. 그렇게 뭐 강한 어떤 임팩트가. 그렇진 않거든요. 네. 강한 캐릭터로 보이진 않았어요. 네. 근데 저 옷을 딱 입으시니까 네. 굉장히 강하게 보입니다. 굉장히 파괴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저 옷을 입고 다니시면은 낯보기 힘든 그런 캐릭터가 될 수 있다. 예전에 미셨던 그 거지갑 캐릭터를 다시 이제 리로딩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옷이 그렇게 싸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굉장히 좀 그 3년 전에 제가 사서 가끔 입는 옷인데 네. 굉장히 좀 제가 입으니까 그런가요? 아니. 근데 이게 제작진에서는 자연인 같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렴하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강해 보입니다. 강해 보인다. 굉장히 뭔가 근육질에 뭔가가 숨겨져 있을 것 같고 강해 보인다. 많이 이렇게 하는. 돌쇠 이미지. 정치인은 임팩트가 중요하죠, 사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반면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오늘 상복을 입고 네. 참석을 해가지고 약간 분위기가 좀 달랐을 것 같은데 그 긴장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또 어땠나요? 사실 현장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조금 늦게 들어오셨고요. 네. 그다음에 개원식을 하는 도중에는 뭐 특별히 어떤 말씀을 하신다거나 뭐 한 게 없어서 그 복장 관련된 어떤 설명이나 이것도 제대로 듣기 어려웠습니다. 예. 하여튼 시대 패션쇼로 정기국회가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100일간의 정기국회 앞으로 이 전망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새로운 지도부가 국민의힘에 들어서면서 현 정부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를 뭐 끌어내리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네. 그리고 뭐 그 3대 특검법에 대한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에는 무조건 보이콧이다 이런 말씀도 하셔가지고 사실 살얼음판입니다. 네. 약간 긴장되는 분위기. 예. 두 분 평론가님 보시기에 오늘 9월 1일 정기국회가 시작했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뭐 오늘 이 한복을 입고 어쨌든 정기국회 개원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지금 네. 아까 잠깐 나온 대로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열풍인데 이럴 때 우리 한복의 또 어떤 위상도 알리고 문화 상품을 알리는 좋은 홍보의 장이 또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전 세계의 각국의 해외 토픽감으로 전통 의상 입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이렇게 또 보도가 될 거니까 얼마나 또 보기 좋았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게 국민의힘 쪽에서 여권의 입법 폭주라든지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라는 어떤 이런 슬로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복을 입었다라는 거는 국회의 전체 사진을 보면 민주당 쪽 사진은 굉장히 잔치집 같은데 전체 사진을 펼쳐놓고 보면 딱 반으로 갈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대목들을 국민들이 보실 때도 좀 아쉽고 이게 완전히 전면적인 홍보회장이 되려면
그러면 대부분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한복을 입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은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이나 타 이제 군소정당들도 참여했는지 찾아보니까 다들 하셨더라고요.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만 좀 따라주셨으면 아마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혹시 개혁신당도 개혁신당도 오늘 한복을 입고 오셨어요. 네, 오늘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의원님 세 분 다 네. 한복을 입고 왔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한복을 입는다는 거는 긍정적인 의미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아, 한복 입는구나.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근데 국민의힘이 한복 입는 게 싫다. 우리는 상복을 입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런 게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려면 이게 뭔가 그럴 만한 일이다라는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협치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검 수사에 의존한다. 뭐 이재명 정부의 독재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들이 정말 그런 것 같다. 이런 좀 나름대로의 정치적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으려면은 국민의힘이 계속 예를 들면은 여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대화합시다. 이런 점에 대해서 협의합시다. 특검법을 이렇게 개정한다고 하는데 우리 대안은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해가면서 뭔가 손을 내밀고 있었는데 이 이재명 정권과 그다음 민주당이 이 손을 야멸차게 이렇게 탁 내치면서 대화 안 해. 우린 우리대로 갈 거야. 이런 국면이어야 국민들이 볼 때 이거는 정말 이 국민의힘이 상복을 입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거든요. 근데 정반대 상황으로 사실은 비춰졌을 거거든요. 네. 이 여당하고 이재명 정권은 나름대로는 물론 정청래 대표가 이제 좀 강한 워딩을 써가지고 약수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게 뭔가 이제 얘기를 하자라는 이제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의사들이 다 전달이 되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네, 100일간의 정기국회라는 게 사실은 할 일이 많잖아요. 할 일이 대정부 많아요. 질문도 있고 많아요. 국정감사도 있고 예산안 예산도 심의도 있고. 네. 있고 한데 이게 그러면 누구의 이제 장이 서는 거냐? 사실 야당의 장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럼 이 생명력이 넘쳐야 할 공간에 상복을 입었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제 야당의 이미지를 좀 더 깎아먹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네, 국민의힘의 또 드레스 코드와 정치적 메시지에 대해서는 내일 또 뭐 의원님 한 분 모셔가지고 또 공정하게 또 한번 이야기를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공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요. 네.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위해 YTN 라디오는 언제나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검찰 개혁 얘기 아까 좀 필요한 그 이슈인 것 같아요. 지금 당과 청이란 말 요즘 잘 안 쓰긴 하지만 결국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갈 테니까 어쨌든 당청 간에 약간의 이게 불협화음이다. 아니면 또 밴드가 보면 이제 보컬이랑 베이스랑 기타랑 다 이제 서로 어느 톤으로 할 건지 좀 이야기가 다르긴 하잖아요. 이게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약간의 이견이 노출돼 보입니다. 그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가지고요. 우리 박준희 의원님이야 요즘 이제 법사위에서 좀 빠지셔서 이제 보건복지부 위원장이시니까 네. 사실 뭐 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 쟁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말씀을 좀 지금 듣겠습니다. 이견이 있다.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틀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상태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리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결론이 나지 않는 그리고 싸우기 위한 어떤 논쟁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는 사실과 다르고요. 네. 다양한 의견들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 의견들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중수청을 만든다. 네.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든다 했을 때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해서도 사실 의원들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그쵸.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의원들이라든지 또는 법무부라든지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그 의견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토론해 가면서 좁혀 나가는 과정이 있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딱 결론이 정해지는 네. 이슈라면은 뭐 그게 더 위험할 수 있겠죠. 그게 더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중수청이 이제 법무 분야, 행안 분야 아니면 보안 수사권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제 네. 크게 두 가지 쟁점인데 맞습니다. 요 이제 뭐 어쨌든 뭐 조상호 장관 정책보좌관도 열심히 나와서 토론하고 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 쟁점에 대해서 우리 박영식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고 그러니까 계신가요? 저는 이게 지금 사실은 본질이라는 게 결국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수사 독점권과 기소 독점권을 어떻게 통제하고 또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는 뭐 검경의 견제, 서로 간의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9월 즈음에 그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든
법무부로 가든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본질을 어떻게 챙기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권력 장치를 어떻게 구축하고 그 권력들 간에 어떤 견제와 통제를 하게 만드느냐 이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균형점을 좀 확보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떤 인물이 어떤 주장을 했다라고 해서 어떤 진영 논리에 좀 휩싸여 있거나 만약에 어떤 인물을 지지하는 형태로 주장을 하게 되면 완전히 한 묶음으로 묶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분위기가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뭔가 이게 보여주기식의 문제가 아니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심지어 본인이 답답하다 보니 직접 내가 토론을 주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제를 하겠다는 배경을 들어보니까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인신공격을 너무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산적인 토론을 해야 되는데 토론이 아니라 서로 비방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대통령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논란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양측의 의견을 다 들어보면 결론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는 원칙은 가져가되 방향이 조금씩 디테일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9월 4일에 이제 공청회를 민주당 쪽에서 한다고 하고 지금 여러 이제 이런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같은 좋은 프로그램에서 공론화의 계기를 또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면 그 디테일도 좁혀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서 잘 대화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좀 연기가 발생하고 있어서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합니다. 퇴근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하 평론가님은? 근데 이게 뭐 이재명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가령 수사 기소 분리한다. 그리고 추석 전에 이 좀 법을 개정해가지고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검찰청과 관련된 부분은 요거는 바꾼다. 요것은 일단은 이제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간다. 요 정도가 이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큰 어떤 이견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당연히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뭐 그런데 실제로 근데 하나하나를 조율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또 이게 만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얘기들이 나오는 걸 쭉 들어보니까 가령 보안 수사권과 그다음에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둘 거냐 법무부 산하에 둘 거냐 이렇게 두 가지 쟁점이다라고 우리가 언론에서도 그렇고 김준우 변호사님도 그렇고 정리를 해 주셨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파생되는 쟁점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가령 법무부 산하에 두면은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간에 이 검사들이 또 이 법무부 산하에 있던 검사들이 중수청에 또 가는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으면 그게 뭐 달라지는 거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 행안부에 두면은 경찰 비대화가 되는데 그걸 이제 뭐 맞는 거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 얘기를 하면은 요즘엔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 문재인 정권 때 어쨌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놓은 건데 전권 송치의 부활이냐 뭐 이렇게 얘기 가기도 하고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제가 전문 용어로 쓰고 있는데 네. 저도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정치율이 벌써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네. 제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면서 이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막 얘기를 하는 그냥 건데 정리를 하면 정청래 대표는 개혁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같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혁의 완성도가 중요하다고 네. 여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마무리를 하면은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네. 정부조직법 개정은 어쨌든 요 추석 전에 한다고 했으나 네. 나머지 법안들을 합의해 가지고 만들고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을 수도 있는데 꽤 네. 걸릴 수도 있는데 요게 그러면 언제 그러면 가능해질까에 대해서는 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 아니냐. 사실 이렇게 청을 만들고 또 청장도 새로 임명하면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산은 아직 안 들어가 있으니까 벌써 추경을 예고하는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인데 근데 사실 또 하나 쟁점이 마지막 남는 게 이게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이어서 네. 공소청으로 완전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한 건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공소총이라는 이름을 쓰느냐도 지금 논점 중에 하나죠. 그쵸. 네,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두되 역할만 바꾸는 걸로 네. 하면은 사실 그런 문제가 또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그쵸. 그대로 쓰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가 사실 이제 기소 수사 외에도 뭐 형의 집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고위의 역할을 대표자로서 하죠. 하는 것들이 네, 여러 가지 있어서 역할을 하죠. 순수하게 또 공소청으로 바로 바꾸기에 약간 좀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네. 점이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정성호 장관이 네. 그 경우에는 이제 검찰청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쓰고 네. 검사란 명칭도 유지하고 네. 검찰총장이라는 명칭도 유지한다. 이거는 뭐 검찰에 손을 들어줬다든지 검찰 쪽에 서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검사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다른 법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역할과 네이밍을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 어떤 주장을 했다고 해서 지금 막 너 어느 편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의 알맹이들을 챙겨가는 게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토론이라는 게 사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보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 점을 좀 얘기한 것 같아요. 네. 토론을 좀 하라 그랬더니 왜 인신공격을 하고 토론도 필요하고 우원식 의장이 오늘 강조하듯이 개헌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근데 이제 뭐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개헌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법률적으로 이제 뜯어 고쳐야만 이제 실제 정부 조직 개편이 된다라든지 네. 할 수 있는 대목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실제로 팔을 걷어붙이고 검찰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그 주체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국회가 사실은 개혁의 주체가 주체가 돼야죠.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칫 어쨌든 대통령의 의지와는 또 다르게 흘러갈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는 나중에 우리가 지방선거는 언제든 간에 아니 이재명 대통령 뽑아놨던 이유는 검찰 개혁도 하라고 뽑아놓은 건데 왜 개혁의 마무리나 결론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라는 혼란을 또 사실 부담을 대통령이 또 짊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뭔가 좀 더 돌다리 두들겨 보고 뭔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선호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분명히 그런 정치적 부담을 지울 이게 수가 없다. 방송이 아니라 이제 국정 상황실처럼 토론을 하고 있는데 하나만 좀 여기에 덧붙이면 네. 이 정치적 부담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 개혁이라는 논제가 사실 일부 그 소위 말하는 특수부 검사들의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부분, 정치적 수사, 정치적 목적이 있는 수사, 정치적 목적이 있는 불기소 이런 걸로부터 시작을 한 건데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수사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이 하는 게. 네. 근데 문재인 정권 때를 떠올려 보시면 처음에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걸 해서 6대 수사권을 남겨두고 6대 수사권을 검찰이 맡고 나머지를 경찰이 맡도록 했는데 그랬더니 사실은 경찰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거를 다 담당해야 되다 보니까 사건의 여러모로 이제 좀 딜레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그때 원래 딱 타겟은 특수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였지만 하다 보니까 제도 개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들이 일반 시민들의 어떤 불편으로도 갈 수가 있구나라는 걸 일부 깨닫게 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 검찰 개혁을 하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게 분명히 좋은 의지를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개혁을 했는데 혹시라도 이게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효과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좀 불편을 겪게 되면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는 한 번 논의할 때 정말 완벽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점은 그 점은 정말 부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 점에서 내가 사회를 보더라도 토론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저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개헌도 왜 다단계 개헌론 얘기하듯이 검찰 개혁도 예를 들면 뭐 공수처부터 인원 보강을이나 예산을 좀 늘리고 1차 수사 개시권을 일단 전부 검찰에서 뺀 대신에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경과를 보고 토론하는 방식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한 이후에 평가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검찰 개혁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데 네,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하나만 더 짚어보죠. 오늘 전현 근데 한 말씀만 네. 좀 말씀드리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때 네. 제가 이제 1차, 2차 작업을 다 관여했지 않습니까? 네. 제일 아쉬웠던 거는 사실 수사와 기소를 깔끔하게 분리하는 게 제일 제도적으로는 단순해요. 네. 근데 이게 계속 검찰 입장 조금, 경찰 입장 조금 봐주다 보니까 많이 혼합되고 뭉쳐져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작동할 때 보면 자꾸 소리가 났던 건데 저는 이게 수사와 기소는 깔끔하게 분리하는 게 제일 최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 검찰 개혁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